코벨 새로운 곡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뭐 1집, 4집, 5집에 있는 곡들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곡은 넥스트 2집, Return of the Next Part 1, The Being에 있는 곡입니다. 예. 아우, 좋아요. 좋은 곡도 많은데 뭐가 네, 나올까요? 그곳에 5번 트랙으로 있는 곡이죠. 음, 바로, 나라라 병아리입니다. 알리를 보셨군요. 예. 네. 나라라 병아리 아버지와나 이렇게 되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게 장르가 소프트하고 말랑했다가 그렇죠? 심오했다가 그러네요. 더 좋네. 네. 더 파워하셨다, 그죠? 뭐 라젠카 세이버스 했다가 예, 대한민국 했다가 갑자기 나라라 예. 병아리로 또 그렇죠. 그만큼 급선해. 신해철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겠죠. 그렇죠. 맞죠. 제가 노래방에서 갈 때마다 거의 뭐 매번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음, 노래 서두에 내레이션으로도 말하고 있지만 거리 가판에서 산 병아리를 소중히 여겼으나 떠나보내는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을 담고 있는 노래죠. 그렇죠.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라고 시작하는 곡인데요. 바바바 하면서 하모니카가 나오고. 그렇죠. 누구나 살면서 상실의 경험을 배워가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경우 반려동물 같은 어떤 약한 존재들을 어릴 때 떠나보내는 것에서 시작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정을 붙여 키우던 동물들을 떠나보내는 것도 시작해서 어, 부모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이 동물들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야? 뭐 죽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인식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나이를 들고 어른이 되고 성장하면서 이런 상실의 경험이 가족, 친구, 지인들, 어떤 사람들로 확대되는 거기도 하죠. 맞죠.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존재들과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모든 생물은 죽어 없어진다는 당연한 진리를 아프게 느끼면서 깨닫게 되는 첫 경험이 아마도 이런 반려동물과의 이별일 것이고, 바로 그런 게 어린아이들의 어떤 최초의 상실의 기억일 건데요. 그런 정서를 이렇게 아련하게 멜로디와 가사로 표현할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 하는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한편 감탄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역시 이게 예술가의 감성이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감탄했었는데요. 처음 들었을 때 유년의 아픈 상실의 기억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이런 멋진 노래를 창작해낸 게 바로 예술가의 감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곡이었습니다. 예. 네. 형 좋네요. 지금 코벨은 네 곡만 선정해서 다 말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 문제기 세 개이니까 문제기 노래 하나 탑5 중에서 어떤 곡을 또 선정해 왔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3집의 인트로에 해당하는 세계의 문, 우리가 만든 세상을 보라. 이 아, 곡을 네. 골랐습니다. 일단은 껍질의 파괴와 비슷하게 프로그레시브 락적인 아주 탄탄한 곡 구성과 음. 5분, 6분, 7분이 넘어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9분에 가까운 아주 예, 마찬가지로 대곡이죠. 이것도 엄청, 대곡인데 예, 전혀 지루하지 않고 맞아요. 그런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사 내용도 그 사회 비판적인 전형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90년대 이 앨범이 95년대에 나왔으니까 그때 한창 자본주의 이런 정점을 향해서 치닫던 뭐 그런 시대에 후진국형 뭐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약간 그렇죠. 뭐 예. 큰 사고들 말하는 거죠.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예. 삼풍백화점 붕괴라든지 이게 약간 뭐 재난급의 인명 피해인데 사실 네네네. 인재였던 것들. 예. 보통 그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들, 그런 사고들이 줄줄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그 자본주의의 이면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은 음. 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신해철이 그 아주 목가적인 아이들이 웃음소리 막 나오면서 목가적인 서정적인 음악 소리와 함께 신해철이 나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이게 파트 1, 이게 유년의 끝이라는 건데 뭐 어, 흥분이 자욱한 찻길을 건너 뭐 숨가쁘게 언덕길을 올라가면 단축 공장이 내려다 보이는 아카시아 나무 그늘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좀 산업화가 진행되던 그런 신해철 자신의 유년 시절을 묘사한 듯한데 파트 2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을 보라. 그러면서 90년대 이게 개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무너진 백화점, 끊겨진 다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죠. 통렬하게 비판을 하며
그 어느 발전이란 누구도 무엇이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다. 우리 모두 공범이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관통하는 후렴구. 후렴구다. 발전이란 무엇이며 진보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발전이며 누구를 위한 진보인가? 이게 근본적인 약간 우리가 너무 경제개발 산업화에 매몰차게 가다 보니 이 놓치고 있었던 그런 이런 의문들을 던지는 곡이죠. 사비라 그러죠.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뭐랄까요? 입에 붙고 Welcome to the 네네네. world we made 그 부분 많이 입에 붙고 뭐 코메리칸 맞습니다. 블루스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표를 아, 그런 것들이 그 3집이 기본적으로 우리 명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반은 어떤 여러 곡이 장황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떤 컨셉을 명확히 잡고 그 안에서 우리 코벨이 좋아하는 서사가 담겨져 있는 여러 그렇죠. 곡들이 있는 건데 그 일단 그 문제기 산책한 그 곡 자체가 인트로 개념으로서 앨범의 컨셉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고 앨범 예, 전체가 그런 곡들로 잘 그렇죠. 들어가 있는 전, 명반이라고 생각해요. 예, 전반적으로 뭔가 자본주의 비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음,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전에도 이제 바라님 말씀하셨던 힘겨운 연인들을 위하여 뭐 그때 당시에는 폐지되지 않았던 동성동본이라든지 음. 네. 또 낙태를 주제로 한 곡도 있습니다. 그랬구나. 예. 네네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낙태를 나는 주제로 한 쓰레기야도 곡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있고 예, 아가에게 그것도 유일하게 있고 소프트한 예. 아가에게가 뜬금없이 하나 있고 네네네네. 그죠 그죠? 이게 그렇죠. 전성기 멤버들이 참여한 앨범이 첫 앨범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그 어떤 사운드가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네. 4집의 이 절정을 또 잃었고 3집, 4집이 확실히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해요. 예. 저번에도 바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집부터 본격적인 사운드가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예, 맞아요. 예, 이게 신해철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외국 밴드처럼 사운드가 안 짜장 이게 안 나냐. 되냐. 짜장 예,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프로듀서 엔지니어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지고 있는 네. 장비나 이런 것은 세계적인 다른 밴드들이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와서 처음 한 게 케이블을 다 다시 뽑고 다시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 엄청난 그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거예요. 예, 케이블조차 음,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다. 음, 그래서 대체적 평가가 이때 앨범 이후로 신해철의 사운드가 더 엄청나게 좋아지고 네. 신해철이 이때 그 엔지니어로부터 꼼꼼하게 뭐 노트를 그죠. 원래 필기하면서 적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예, 라디오에서 예, 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가수고 어렸을 적 추억과 함께 살아온 인물. 어떤 존재나 모다른 느낌보다 생각나는 건 거의 유치원 때,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레코드 가게에서 사주신 난생 처음 형이랑 같이 테이프를 하나 고른 게 신해철 1집이었었을 거예요. 그리고 술 한잔하고 그냥 터벅터벅 가는 귀갓길에 다리 풀리고 눈 풀리고 마음도 풀렸을 때 인도블럭 뒤지면서 가는지 마는지 그렇게 꼭 한 번씩 듣는 음악.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픈 신해철의 곡. 첫째는 안녕이란 곡. 그 영어로 싱잉랩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당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외우려고 했던 그런 센세이셔널한 곡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넥스트 시절의 먼 훗날 언젠가. 제가 술 한잔하고 귀가하면서 위로받에게 꼭 듣는 곡. 다들 아시겠죠? 말하지 않아도. 그가 살아있다면 하고 싶은 말. 형은 너무 좀 까칠했어. 그게 매력이고 형다운 거긴 한데, 좀 승질 좀 죽였으면. 아프지 말고 좀 더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많은 명곡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남기고 갔네.
무장미처럼 예쁘게 꾸민 미소만으로 모두 반할 거라 생각해도 그건 단지 착각일 뿐이야. 부드러운 손길 달콤한 소사기 내가 원한 것은 그것만은 아니었지.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이 아니야. 내 환상일 뿐.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아. 난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기 싫어.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아. 난 이제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 없어. My niggas are always turning around. I'm so tired of that terrible sound. Darling, you're so cool to me, and I was a fool for you. You didn't want a flower, you wanted honey. You didn't want a lover, you wanted money. You've been telling a lie. I just won't say goodbye. 부드러운 손길 달콤한 소사기 내가 원한 것은 그것만은 아니었지.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이 아니야. 내 환상일 뿐.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아. 난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기 싫어.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아. 난 이제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 없어. 그건 단지 착각일 뿐이야. 예쁘게 꾸민 미소만으로 그건 단지 착각일 뿐이야.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선정곡인데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최신곡을 좀 고르고 싶었거든요. 좀 오래된 곡들을 많이 선정해서. 그래서 현 시대 상황과 가장 들어맞으면서도 절절한 사랑 노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단 하나의 약속입니다. 단 하나의 약속은 그 Here I Stand For You가 그 어떤 님을 그리는 마음이 이게 또 많이 담아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을 만나서 그 주인공에게 바치는 단 한 사람에게 바치는 노래인데요. 아내분 되시는 거죠. 예, 마왕이 아내분. 에게 바치는 노래인데요. 암 투병을 했는데 이제 극복을 하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셔서 다행이었고 이제 그걸 계기로 이 노래를 만들었던 건데 진짜 정말 뭘까요? 슬프게도 저는 요새 이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게 한국에서 정말 한국은 지금 아프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응급실 뺑뺑이 저 이거 듣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들 중에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연로하셔서 지병들을 다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 진짜 아프지 말아야 될 시기다. 우리 모두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거 최신곡 하나 단 하나의 약속은 어떨까? 문제기 아직 하나 남았죠? 그러면 네네. 네, 문제기 마무리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른 곡은 5.5집. 이게, 점오는 하나밖에 없었죠. 점오는 그죠? 리게임, 리게임이라는. 그 퀸의 그것처럼 그 포스터처럼 그쵸. 포스터를 사진을 이제 찍었던? 오마주라고 할까요? 그렇게 그렇죠. 한 건데, 네. 거기 앨범은 트랙들은 총 전부 다 뭐랄까요, 리메이크 곡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던 맞아요. 곡을 다시 연주하고, 다시 부른 건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신곡이었습니다. 이게
사랑 노래인데 더 라스트 러브송이라고. 굉장히 좋아하는. 예, Here I 네. Stand For You 이후 제 기억에는 마지막이지 않을까. 락 발라드를 신해철이 샤우팅으로 마지막에 막 외치는 그런 그렇죠. 곡이지 네. 않을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후에는 이런 락 발라드 곡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넥스트나 나왔던 앨범 중에.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골랐냐? 이거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뭐 사랑 노래 다 좋고 그렇지만 예, 이게 뭐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예, 개인적인 예, 아픔이 무슨 무슨 일이 묻어있는 있었던 곡이고. 거예요? 문제는 아, 도대체. 뭐 특별한 일 아닙니다. 언제 한번 우리 모두가, 특집을. 예, 저희 모두가 겪는, 예, 사랑의 실패, 뭐, 이제 그 아픔, 개인 예. 문제기 개인사 특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너무 또 개인사 특집으로 하면, 예. 근데 이게 가사가, 예, 뭐, 예, 달라요. 다른 예, 것과 이게 달라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 뭐라 할까요? 그, 잘 지내고 있니? 잔이? 이렇게 헤어진 연인에게 잔이 보내는, 좋은 노래 예. 있는데 잔이 지금 어디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잘 지내고 있니? 예, 건강은 어떠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저녁에 술 먹고 헤어진 연인에게 할 카톡이나 법한. 그죠? 예, 문자를 보내는 그런 식으로 가사 시작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니? 궁금하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곁에 누가 있니? 아 이런 것까지 막 꼬치꼬치 해묻습니다. 아, 그러다가 의심병. 예. 의심병이 아니라 의심병이라기보다는 근데 아이, 나만큼 너를 아껴주니? 뭐 이렇게 막 그죠? 그거 좋니? 좋아? 예, 뭐 이런 거. 그런 그냥 내가 못다 했던 그 모자란 만큼 잘해주냐?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가다가 곡이 확 바뀝니다. 음, 뭐 뒤늦은 부탁을 들어주겠니? 하더니 날 잊지 말아줘. 괴로워해줘. 이렇게. 어허. 왜 나만 힘드냐? 넌 안 힘드냐?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끝에는 영어로 I hate you, I hate you를 막 부르짖습니다. 어허. 네. 근데 이게 무슨 약간 뭐 재밌자고 이제 가사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곡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Here I Stand For You에 저는 맞먹는 예, 그런 음, 발라드 곡이라고 락 발라드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맞아. 그런 느낌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글쎄요. 근데 또 I love you, I hate you 막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헤어졌는데 아직은 마음은 있고 막 애증의 미워하고 마음이 예. 아직 본인도 정리가 안 된 거죠. 예,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하다가. 이 앨범이 2006년도에 나왔는데 예, 뭐 그때 당시 제가 이 앨범을 듣고 가슴이 아프진 않았지만 예.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예, 개인사가 겹치면서 네, 이 곡을 들으면서 예, 절규했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I 그게 hate 또, you. 네. I 네, I hate를 외쳤나요? 혹시? 예, 네. 그렇죠. 예. I hate you, I hate you. 막, 아이헤츠 외친 위치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뭐, 육교위? 아니요, 그 아니면, 샤워실에서 물 틀어놓고, 혼자. 예. 예. 외치고 싶은데 시끄러우니까. 예. 예, 샤워실에서 샤워하면서 혼자 물 틀어놓고. 예. 너무 그려지잖아. 그죠? 네. 예. 이 물이 눈물인지, 그죠? 예, 샤워 파워물인지, 뭐, 예, 그런 눈, 코, 말씀. 입에서 징질 짜면서, 예, 예, 뭐, 아, 한 번에 세 군데에서 막, 예, 액집을 짜냈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상황에 정말 잘 어울린 곡이긴 합니다. 정말 막, 네네네.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쵸. 근데 이게, 원-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한번 뱉고 나면, 다 틀어내고 나면, 수련해지고, 이제 오히려 더 그쵸. 빨리, 툭툭 털고 효과가 이런 있죠. 하거든요. 예, 효과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곡이 더 와닿지 않나. 음, 예, 그런 생각을 해서, 예, 이 곡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은 지금, 참고로 네. 지금 마지막에 두 분 다 추천해주신 이 두 노래는 제가 모르는 노래인데요. 예. 아, 왠지 저의 감성과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꼭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이 코베리 라스트 러브송의 마지막 절규하는 부분과 곧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코베리 보컬과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거 들어볼까요? 라스트 러브송을 들으시죠? 예. 잘 지내고 있니? 건강은 어떠니? 너를 힘들게 하던 그 많던 고민들은 이젠 하나 둘씩 다 풀려가니 괜찮은 거니 궁금해
잘 지내고 있니? 정말로 그러니? 가끔 눈물 질땐 사람이 두려울 땐 지금 너의 곁엔 누가 있니? 나 대신에 다른 그 누가 있니? 나만큼 너를 아니? 널 아껴주니? 내가 못다했었던 그 모자란 만큼 단 한 번이라도 나와의 기억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 있니? 만일 그렇다면 정말로 그랬었다면 뒤늦은 부탁을 들어주겠니? 나 잊지 말아줘. 괴로워해줘. 도저히 못 견딜 만큼 당장 죽고 싶을 만큼 지금의 나처럼. This is my last love song for you, and I hate you forever and ever. 콘클라베르니까 우리 만장일치로 이 중에서 5개를
탑5를 선정을 할 텐데, 음, 그래도 좀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우선순위로 올리는 건 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단 동의합니다. 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코벨이 선정한 곡은요, 라젠카 세이버스, 그다음에 대한민국, 그다음에 아버지와 나, 그리고 나라라 병아리, 이렇게고요. 그다음에 제가 선정한 곡은요, 먼 훗날 언젠가, 일상으로의 초대, 더 히어로, 그다음에 더 호프,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약속. 문재기 선정한 곡은 로라, 더 히어로, 더 호프, 그다음에 세계의 문 우리가 만든 세상을 보라, 마지막으로 더 라스트 러브송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저랑 문재기 더 히어로와 더 호프가 겹치는 상황, 그죠? 호프, 예, 그냥 호프죠, 호프. 아, 그냥 호프하고, 호프였나요? 더 호프가 아니었나요? 아, 그 다음에 더 히어로가 겹치고. 먼 훗날 겹치, 언젠가가, 바라님과, 코벨님이. 네. 저는 최종 후보로 뽑진 않았지만은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올리려고 그쵸, 그쵸. 고민했던 곡이긴 하니까요. 예. 그러면 3개 정도는 지금, 우리가 올라가도 좀 손색이 없다고,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여기서 솔직히 라젠카 세이버스 좀 살짝 고민했었거든요. 네. 라젠카 세이버스가 대중적으로도 많이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라젠카 세이버스도 저는, 한 표를 던져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죠. 네. 아, 라젠카, 여기 뭐, 어떤 곡을 넣고 빼고 이렇게 하기 큰, 어려운데, 큰 의미는 뭐 없는 거죠.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굳이 하자면 좀 더 음, 대중적으로 따진 걸 따질 수도 있고, 뭐, 음, 그런 거니까요. 뭐, 라젠카 세이버스도 충분히, 좋은 알겠습니다. 곡이죠. 그럼 벌써 순식간에 여기 4개가 정해진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를 넣자면은, 글쎄요, 문제는 하나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바라님이 꼽으셨던 일상으로의 초대가 괜찮지 않을까. 일상으로의 초대. 예, 네, 저는 좀 이거를 빠뜨리긴 좀 싫긴 했는데. 코벨의 이거, 의견도 비슷한가요? 저도 일상으로의 초대를 뭐 좋아하긴 하는데요. 대여죠. 네. 그런데 네. 저는 하긴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뭔가 제가 여기서 네 곡 뽑은 것 중에서 최애 노래는 나라라 병아리이기 때문에 저는 어, 그래도 이 곡을 한번 좀 밀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나라라 병아리. 나라라 병아리는, 그쵸. 여기서 가장 대중적인, 이 곡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곡은 나라라 병아리일 수도 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그렇죠. 것 뭐 같긴 해요. 예. 굿바이 알리는 뭐 다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구절은. 예. 아, 그렇지만 일상으로의 초대에 대한 그 어떤 그 음악성도 저는 테크노 발라드, 아까운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절충안은 어떨까요? 어떤 거죠? 이런 절충안이 있어요? 네, 절충안은 제가 노래를 어차피 하나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네네. 저는 실리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일상으로의 초대를 우리가 듣고요. 네. 예? 음, 순위에는 나라라 병아리를 올리는 게 어떨까요? 그것도 뭐, 괜찮죠. 예. 보통 뭐, 예, 좀, 뭔가 지는 기분이 들긴 하지만, 예, 뭐, 저는 아니, 뭐, 예, 명예와 실리를 선택하는 거죠. 예, 저는 실리를. 저는 명예를 택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5가지, 우리 나름대로, 그, 신해철이 선정한 11곡을 제외해서 우리가 정한 나름의 탑5는 라젠카 세이버스, 그리고 먼 훗날 언젠가, 나라라 병아리, 그리고 더 히어로, 호프, 이렇게 5개 선정됐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탑5는 들지 못했지만 한 6위쯤 되는 일상으로의 초대 들어볼게요.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서로에 대해 거의 모든 걸 지켜보고 알게 되고 나누게 말처럼거리 쉽진 않겠지 그렇지만 난 준비가 된 것 같아 너의 대답은 나 기다려도 난 내가 말할 때 귀 기울이는 너의 표정 좋아 내 말이라면 어떤 거짓 부품도 믿을 것 같은 그런 진지한 얼굴 네가 날 볼 때마다 난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느껴져 네가 날 믿는 동안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쁨이야 이런 날 이해하겠니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게 와줘 my days for you cause I am always thinking about you I really like to share my life with you I truly want to be someone for you so it is an invitation to you now I am waiting for the answer from you I swear I will do anything for you but sadly I've got nothing to give you all I can do is just say I love you 해가 저면 둘이 나란히 지치는 서로에게 기대며 그날의 일과 주변 일들을 얘기하다 조용히 잠들고 싶어 이제는 좀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좀 된 것 같긴 해요. 우리
2014년 10월 27일, 그때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본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어, 마왕이 고인이 되기 전날에 저는 코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네, 그냥 맞습니다. 예. 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만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제가 그때 회사원일 때인데, 그날은 좀 여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처럼 얘기를 하고, 마치 연인처럼 덕수궁을 걷고, 그리고 남자하고 아쉬우니, 덕숭을 걸었네요. 그걸 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술 한잔 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까지 갔죠.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당시에 마왕이 병상에 있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에게 힘을 내라고, 기운을 전해주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 곡, 그 신해철 노래를 많이 불렀고, 그다음에 마지막 곡을 그대에게를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힘이 이렇게 뭐 전달되진 못한 채로 다음날 비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비보를 들은 상태로 멍하니 있었다가 다행히 좀 인연이 있었는지 제가 바쁜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차를 쓸 기회가 있어서 제가 정색하고 병문안을 가야 된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사실 장례식장에 갔죠. 조문을 했는데 조문 하면서 우리 단 하나의 약속 그리고 히어로 아이스템포유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마왕의 아내분을 처음으로 뵙게 됐고요. 가장 슬픈 장소에서 뵙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길에 제 절친의 아내가 또 마녀 고스 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가를 그대에게를 불러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감자탕집에서 소주 먹으면서 이런저런 넋두리도 얘기하고 뭐 그런저런 얘기를 했던 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비가 좀 내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네요. 네. 코벨의 기억은 어떤가요? 저는 같이 전날을 보냈었는데. 네, 뭐 저도 공통된 기억이 있으니까 공통된 거 좀 생략하고 좀 제 기억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저는 27일 당일에 어떤 건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풍경은 그 음, 전날인 역시 26일이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일요일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음, 저녁엔 좀 비가 추적추적 왔어요. 음, 그리고 하필이면 남자하고 덕수궁 쪽에 갔던 기억도 있고, 술자리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술을 먹었죠, 분명. 예, 그리고 먹었어요.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아, 마찬가지로 그 신해철이, 마왕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뉴스를 봤던지라 둘 다 걱정스러웠고, 뭐 응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날 노래방의 레파토리는 전부 다 신해철의 노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의 그랬죠.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거짓말처럼 일어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우리에게 촌철살인을 날려주고 사이다를 음, 순사해 주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좀 우울한 기분으로 귀가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도 당연히 뉴스를 통해서 그의 부고를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풍경이나 그런 거는 어떤 경로로 제가 그걸 부고를 접했는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 그 뒤에 그 의료사고에 대한 어떤 뉴스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슬프다기보다는 화가 났던 거는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음, 화가 물론, 났죠. 네, 어처구니도 없고. 어처구니가 없죠. 예. 네. 물론 의료사고는 뭐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어이없는 사고로, 어, 한 명의 위대한 뮤지션을 잃었다는 게, 그리고 제 20대 감성의 어떤 상당 부분을 채워준 어루만져준 가수가 떠났다는 사실에 굉장히 헛헛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어쨌든 상실의 기억을 좀 안고 몇 년을 살다가, 뭐 두 분만큼의 그런 상실의 감정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상실의 기억이 남아있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앞서서 언급했지만, 3년 전 봄에, 바라와 함께 그가 잠든 곳에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네. 거기가, 안성 유토피아 추모공원이죠. 네, 네, 거기서,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문제는 또 샤워를 하면서 눈물을 좀, 저는 문자를 한 기억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죠? 네네. 예, 저는 좀 많이 울었거든요.
그 혼자 있을 때 그래 많이 울었는데 문제의 감정은 좀 어땠나요? 음, 저는 일단 처음에는 뭐 이렇게 울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비현실적이었다 그럴까요? 음, 예. 그쵸. 아니 뭐 막연하게 몸이 안 좋고 뭐 수술을 했는데 뭐 어떻게 좀 잘못돼서 뭐 이런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뭐 어디 투병 중이다 뭐 그래서 저는 금방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그냥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사망까지 이어질 줄 아무도 예상을 네네네. 못했겠지.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수술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뭐 음, 어떻게 잘 뭐 마무리를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처음엔 너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좀 멍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음. 근데 그러면서 안타깝다 그냥 뭐 그 정도였죠 처음에는. 왜냐면은 일단 뭐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주변인들한테 연락 안 왔나요? 저는 문자 많이 받았어요. 저 제가 몇 이제, 명한테 왔었죠. 제가 이제 그죠. 시네처를 예. 되게 좋아하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맞아요. 카톡이 많이 왔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빈자리가 조금씩 느껴진다 그럴까요? 제가 이번에 방송 녹음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성장이라는 걸 이끌어 언급을 했는데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형제가 없다 보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혼자이다 예. 보니 나름 그 세상을 살아가는 형이라고 할까요? 삼촌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맞아요. 형의 그런, 역할을 신해철이 제가 뭐 동네 상정을 한 아저씨, 뭐 거지만 이런 역할. 야 이럴 땐 동네 이렇게 형. 해봐 임마 뭐 이런 예. 식으로 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야 이거 좋아 임마 이런 식으로 그 살짝 백수 코멜님도 같은데 되게 잘 나갔던 예, 형,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코멜님도 뭐 형님이 뭐 사오셨던 앨범은 들었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네. 거죠. 음, 뭐 음. 야 이거 이 밴드 좋아. 한번 들어봐. 막 이런 거를 전 라디오를 그죠. 통해서, 그리고, 야, 이런 세상에선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 이런 거를 주로 이제 그 신해철을 통해서 듣고, 저도 성장을 많이 하고, 예, 머리가 같이 커졌다 그럴까요? 음, 뭐 개안이 되고, 사고가 깊어지고, 이런 거를, 저는 느꼈는데, 이제 그렇게 해줄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그게 없다. 음.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데 약간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고 힘들 때면은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젠 노래를 들으면서 피네철의 노래를 들으면서 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린 얼마나 서로를 아쉬워하는지 뒤돌아 바라보면 우린 아주 먼 길을 걸어왔네. 조금은 여위어진 그대의 얼굴 모습
네, 비슷한 결의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아까 문제기 좀 비슷한 말을 했는데, 요사이 그의 부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뭐 신해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에 노래방에서 그의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노래방에 가서 뭐 그 후에도 그가 만든 노래들을 부르다 보면 그리고 부르고 난 후에 굉장히 그리가 그립고 이제 더 이상 이런 그의 새로운 노래를 들을 수 없다는 서글픈 감정이 밀려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노래방에 가서 그의 노래를 부르고 나면 그걸 좀 유독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음, 물론 그 지나간 세월에 대한 추억 보정이 있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요즘 노래들에서는 그의 노래에서 듣던 어떤 이런 감성이 느끼지 않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음, 물론 시대는 변하고 시대 감성도 그에 따라 변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1990년대가 한국 대중문화의 황금기였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그게 결코 과언이 아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물론 지금은 케이팝이 유명해졌고 90년대 한국 가요가 갖는 위상과 지금 케이팝이라고 하는 그 가요가 갖는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제가 아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시절의 어떤 가사에 삶의 정수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그가 남긴 그 시절의 노래가 더 소중하고 그를 그립게 만듭니다. 네. 요새는 가사가 좋은 음악 만날 때마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반갑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문제는 어때요? 뭐 약간 신해철이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백분 토론도 나오고.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세상이 힘들고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좀 사회적으로 여러 저기 문제가 있고 이럴 때면 신해철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 뭐 어떤 얘기를 음, 해서 또 그 구설수에 올랐을까? 구설수에 올랐다는 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 핵심을 간파하고 사람들에게 그 그렇죠. 사회의 쓴소리 예, 한번, 쓴소리를 하고 한번 방향성을 하고, 제시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거 한번 그거를 하고. 나중에 어떠한 좋은 곡으로 만들어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아쉽죠. 예, 여러 뭔가 그, 예,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좀 아재가, 야, 너는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막 이런 느낌으로, 그죠? 예, 그렇죠. 야, 치킨, 그렇게 치킨 산, 하나 그, 뜯으면서 그런 근데 말을 그렇다고 해서 뭐 해주는. 꼰대처럼 얘기하진 그렇죠. 그런 건 않고, 아니죠. 그래도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뭔가 문제 의식을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좀 네네네. 풀어줬던 그런 게 있었죠. 네. 예, 제가 뭐 내 말이 맞아.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맞아요. 수도 예, 있지. 예.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보면은 낫지 않겠니? 뭐 이런 그거, 식으로 뭐 많은, 마치, 얘기를 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러면 그런 시대에, 오히려 신해철이 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예. 네. 그래서, 네, 좀 얘기 더 붙여보면, 예, 저희 나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저희도 예. 그렇고, 그래도, 그러면은 뭔가 좀 이끌어줄 사람이 그래도 필요한데, 제대로,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더욱 그립습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과 동시에 또 저 강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말을 했던 사람이기에, 그죠? 그쵸. 그렇죠. 우리끼리의 이런 얘기에 그치지 않고 의견을 나가서 얘기할 건 하고 오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그 사람의 그 부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일 테고, 제가 음, 이어받아서 얘기하면, 저는 덕분에라는 단어가 일단 떠올랐어요. 덕분에. 덕분에 그의 음악과 삶, 그리고 삶의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위로와 감동, 그리고 또 재미도 줬고, 현재까지로 여러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만 그랬던 사람이 지금 우리 곁에 실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슬픈 거죠. 예. 그를 대신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부재가 크게 느껴지는 거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우리를 비롯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위로와 어떤 따뜻한 안아줌, 허그, 그리고 그의 음악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비제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나라라 병아리 듣고 가죠. 이제 듣는 건가요? 예. 딱 이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나라라 병아리 예. 하나 듣고 오도록 하죠.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들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내가 아주 작을 때 나보다 더 작던 내 친구 내 두 손 위에서 노래 부르면 작은 방을 가득 채웠지 품에 안으면 따뜻한 그 느낌 작은 심장이 두근두근 느껴졌었어 우리 함께한 날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지 어느 밤 열리는 많이 아파 힘없이 누워만 있었지 슬픈 눈으로 날 깨짓다더니 새벽 무렵엔 차디차게 쉬고 있었네 Goodbye 얄리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Goodbye 얄리 너의 조그만 무덤가엔 올해도 꽃은 피는지 눈물이 마른 무렵 희미하게 알 수 있었지 나 역시 세상에 머무르는 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말을 알 순 없었지만 어린 나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었네 Goodbye 얄리 이젠 아픔
진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오늘 우리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 특집 방송을 마치면서 혹시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세요. 문제부터 마지막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글쎄요. 부탁할게요. 일단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게, 10년 맞아요. 네, 네. 새삼, 예. 아, 저도 그 이후로 그냥 이것저것 세상에 길들여 진 채 살다 보니 매년 10월이 앞두고 9월이 되고 그러면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신해철 메추기 이러면서. 음, 그때 맞다. 이때가 막 이때였지. 이제 그때 약간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벌써 10년이 흘렀다는 게 약간 좀 허망하다 할까, 여전히. 예. 음, 예. 그리고 또 여전히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가 만들어 놓은 곡들이 아직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건 위로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서 맞아요. 예. 특히 이번에 뭐 나름 특집 아닌 특집을 이번 방송을 준비하고 나름 이것저것 관련 책들도 보고 이런 책 신해철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은근히 예. 많죠. 네. 예, 뭐 다시 읽어보기도 했는데 좀 여전히 결국은 안타깝다. 허망하다. 음,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엔 살아있다. 네, 그런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글쎄요, 제가 이제 그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꿈을 꾸던 소년이 저는 이제 성인이 됐고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늘 말했던 꿈을 좇아서 작은 라디오 방송의 DJ로서 이제 그의 10주기 추모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 신해철은 뭔가 어린이기보다는 소년이고 어쩔 땐 내 친구 그리고 든든한 형 같았고 또 마냥 소년이라 하기에는 사회 부조리나 강자들 앞에서 날카로웠고 그리고 굉장히 당당했던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나와는 가장 가까운 유명인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 그의 나이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지금에 드는 느낌은 이제 그 사람도 분명히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외로웠을 건데 다만 그럼에도 본인의 말들과 어떤 태도를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했고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우리들의 몫이고 이제 나의 가치관을 형성시켜준 사람 그리고 내 자아와 인생관을 만들어준 그 신해철이라는 인물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어쩌면 그와는 조금 좀 닮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음. 코벨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전해주세요. 음, 예, 뭐, 신해철에 관해서는 뭐 두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뭐 간단히 그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전 방송 외적인 좀 발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지금 신해철을 모두 다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뭐 그 정도의 애정의 정도는 다르지만 셋 모두에게 의미가 깊은 뮤지션과 그의 노래로 수다를 떨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좀 방송 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셋이서 이렇게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은 뜻을 모아서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음, 결과에 어찌됐든 꽤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기념하는 이런 특집 방송을 신해철이라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뮤지션으로 수다를 떨 수 있어서 더욱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특집을 이렇게 준비를 잘해준 바라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네. 종종 이런 특별 기획으로 방송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클로징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임시 끝인사.
그러니까 이건 일단 임시로 쓰고 더 좋은 거 있으면은 바꿔야지 했는데 더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는 그의 노랫말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가사로 이번 특집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결국엔 이 노래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우리는 언젠가 만날 그 마음을 위해 세상과 싸워나가며 너의 자리를 마련하겠어. 하지만 기다림에 늙고 지쳐 쓰러지지 않게 어서 나타나줘. 나의 마음. 그리고 그곳에선 아프지 않기로 이거 하나만 꼭 약속. 약속하면 또 약속, 헌신, 운명, 그리고 사랑, 이 낱말들은 우린 아직 믿습니다. 영원히. 내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언제나 그댈 사랑해, 이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좀 웃으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고 신해철, 우리 마음 10주기 충원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